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공학책은 안전심리입니다. 안전심리는 최초 2018년에 2판부터 시작해서 2017년 지금 4판까지 나와 있는 책입니다. 지금 서울과기대에 있는 정진우 교수님이 작성했던 책이고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요 책입니다. 안전심리 청운각에서 나온 책이고요. 간단한 도입 내용을 보면은요. 안전에 대해서는 심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나 현재는 상당히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이 인리의 본인 저서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에서 심리학이야말로 재해 예방의 중요한 기초에 해당된다고 역설한 것을 보면 심리학을 재해 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수단임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렇게 도입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책의 목차를 간단히 보시면 앞쪽에서는 그 안전 심리에 대한 서론, 그리고 2편에서는 리스크와 심리, 3편에서는 인간 행동과 안전 심리, 4편에서는 위험 감수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론에서 이제 뭐 중요 이론만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이제 리스크 항상성 이론, 영어로는 이제 리스크 호모에스테시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 항상성 이론은 캐나다 교통심리학자 와일드 정의에 의하면 리스크가 작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을 통해 안전의식이 저하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시스템이나 조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 변화가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한 이유는요, 인간이 한 분야에서 위험이 낮아지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는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예로는요, 독일 미넨의 실험이 있었는데요.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택시들 중에 일부 택시의 미끄러운 노면에 제동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잠김 방지 제동 장치, 특수 제동 장치를 장착하게 됩니다. 이후 3년간 해당 택시를 운전한 택시 드라이버의 행동을 모니터링 해본 결과 이 장착한 잠김 방지 제동 장치는 사고율을 줄이는데 그다지 크게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잠김 방지 특수 제동 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모는 택시 기사들은 이 장치를 믿고 더 위험하게 운전을 감행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운전 감행 행태에는 과속, 차선 무시, 잦은 급정지, 앞차 따라 붙기 그런 것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잠김 방지 제동 장치로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였지만 그 장치를 믿고서 더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동을 감행한 그 기사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사고율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결국은 리스크가 작아진다고 인식하게 되면 차량이 더 안전하고 좀 크고 좋은 차라고 생각이 들면 더 과속을 하게 되거나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고율은 동일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 2편 리스크와 심리에서는요. 두 가지 주요 이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사고, Normal Accident입니다. 이것은 그 저자 미국 사회학자 찰스 페로의 저서였죠.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이 재앙을 부르는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되었었고요. 그래서 정상사고라는 것은 그 복잡한 기술 시스템 속에서는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시스템이 복잡해짐에 따라 작은 에러, 유지보수, 메인터넌스 등의 문제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작은 에러 등에 의해 시스템이 직접 영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몇 개의 에러, 상황 등이 겹치거나 축적되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던 시스템이 돌연 붕괴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 사회학자 찰스 페로는
이와 같은 사태를 정상사고, normal accident라고 명명하였다. 네, 다음은 리스크의 역관계에 대한 이론인데요. 어떤 리스크를 작게 하면 다른 리스크는 커진다. 이것이 리스크의 역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크의 역관계에 대한 예로는 충치의 리스크를 작게, 충치 예방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가루치약을 사용하여 이를 닦게 되면 가루치약에 포함된 재료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리스크가 증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요, 열차 기관사가 사고 리스크를 작게 하기 위하여 ATS 등의 백업 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그 장치를 유지 보수하는 작업자의 사고 리스크가 커지는 것, 또는 지하철역 내에서 발생하는 승객의 선로 사고를 막기 위해 플랫폼 스크린도, PSD 안전문을 설치하게 되면 그 장치를 유지 보수하는 작업자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이들의 사고 리스크는 커지는 것 등을 예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리스크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요. 첫 번째, 리스크 역관계입니다. 이는 어떤 리스크를 작게 하면 다른 리스크는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리스크와 효율의 관계입니다. 이는 리스크를 작게 하면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리스크 항상성 이론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리스크가 작아진다고 인식하는 것을 통해 안전의식이 저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음 3편 부분에는요, 인간 행동과 안전심리 챕터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한 3, 4개 정도 중요한 이론들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이 챕터에서 나와 있는 것은 링겔만 효과입니다. 링겔만 효과는요, 그룹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1인당 공헌도가 저하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일종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의 개별 구성원들이 집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노력을 점점 덜 기울이는 경향을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다음 이론은요, 집단 사고의 함정인데요. 혼자서 일을 하게 되면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는 어리석은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다음 이론은 비정상의 정상화인데요. 이제 원문에는 normalization of devi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챌린저호 사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 챌린저호 폭발 사고는 과연 정상 사고였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3마일 아일랜드 원전 사고가 복잡한 요인으로 발생된 사고였던 것과는 달리 챌린저 사고는요, 가스 누출 방지용 오링의 파손이라는 하나의 치명적인 이상으로 발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 사회학자 보는요, 불량 오링은 그저 밝혀진 증상 중 하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지적한 진정한 원인은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안전문화였습니다. 세이프티 컬처죠. 이것은 이후 사고 예방 요소의 안전문화 강화를 어떤 PSM이라든지 이런 요소 중 하나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즉, 가벼운 연속적인 실패가 있었음에도 챌린저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나 진수로 이어졌던 것, 이러한 궤적이 일련의 나사처럼 잘못된 결정이 새로운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최종 챌린저호 폭발 사고를 초래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래 그림 Deviation Spiral, 이탈에 대한 나사입니다. 이탈에 대한 나사에서 보면 중심에서 이제 계속 이탈이 발생하거든요. 중심에서부터 계속되는 노 페일리어, 실패 없음이
그 정상, 노멀로 인식되면서 계속 새로운 정상, 뉴 노멀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사선은 점점 외부로 넓혀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나 실패에도 문제가 없다고 인식되는 것이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이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소한 결함들은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정상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결함들은 산적해서 축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아주 큰 치명적인 이상이라고 발생되는 그런 것들을 근접한 중요 사고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결함이나 비정상적인 사항들이 겹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 상황을 정상으로 인식한다고 해서 Normalization of Deviance입니다. 이것은 이제 보통 이제 항공기 사고나 이런 것들에서도 상당히 큰 중요한 심리학적인 사고 원인의 이론으로 이제 많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휴먼 에러 부분인데요. 그 제임스 루이즈는 불완전한 행동을 의도의 유무와 원인을 토대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의도하지 않은,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불완전한 행동으로 슬립, 행위착오와 랩스, 망각을 그 예로 들고 있고, 의도한 불완전한 행동으로는 미스테이크, 착각과 바이올레이션, 위반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는 이 불완전한 행동 중 슬립, 행위착오와 랩스, 망각, 미스테이크, 착각, 이 세 개만을 휴먼 에러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위반, 바이올레이션이죠. 이것은 휴먼 에러로 보지 않고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슬립, 랩스, 미스테이크 이런 것과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즉 제임스 리즌의 분류 방식에 의하면 바이올레이션, 위반은 불완전한 행동에는 해당하지만 휴먼 에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제임스 리즌의 불완전 행동의 유형인데요. 불완전한 행동에는 의도하지 않은 행동 세 가지 있습니다. 슬립, 행위착오, 랩스, 망각, 미스테이크, 착각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의도한 행동 중에 착각, 미스테이크 빼고 위반 행동은, 바이올레이션은 불완전한 행동에는 해당하지만 휴먼 에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론은 나중에 라스무센의 이론에서도 휴먼 에러에서 이제 큰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책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서평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불완전한 상태 등 물리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불완전한 상태 등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요인,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나 상태도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요,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인간의 안전에 대한,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여야 된다고 이제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휴먼 에러 등 심리학적인 영역까지 이 안전에서는 접목시켜 나가서 넓은 범위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제 이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책 내용이 궁금하시면 정진우 교수님이 작성하신 안전심리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